안녕하세요. 3월 첫 주 목요일 날입니다. 오늘 기출 분석하고 확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출 강의가 있고, 오후에는 용어 사전 강의가 이렇게 있어서 한 세트로 가는 강의입니다. 이게 목요일이에요. 뭐 매년 그렇긴 합니다만 커리큘럼을 짤 때 항상 이제 커리큘럼의 결정을 12월 매년 12월 중순에 정하거든요.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이 1차 시험이 11월에 있고 이걸 바탕으로 시험을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시험을 보고 난 학생들의 상태, 이 문제 썼는지 안 썼는지, 못 썼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학생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봤을 때 이 문제 자체 분석, 이 문제는 너무 어렵다, 이 문제 너무 지엽적이다, 이 문제는 생기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 분석을 해서 요게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커리큘럼을 짜는 거예요.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올해 26년에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기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본 이론, 기본 이론서에 있는 기본 내용,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거, 기초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용어인 거죠. 미술 용어,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끝까지 놓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매년 하는 얘기지만 유난히 최근의 문제들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최근의 문제들이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심화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즘은 그동안에 서술형이 14학년도부터 있었는데 이미 1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다 냈고, 이제 나오는 애들은 그동안에 나왔던 애들 다른 각도로 또 내거나, 그러니까 그 제출하는 거예요. 재출제 하는데 단순하게 재출제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를 한단 말이죠. 요 알파가 바로 이제 심화이거나 아예 생뚱맞게 영역을 확 섞어서, 이건 뭐 미술 교육론인데 교육과정을 집어넣어 버리거나, 미술 교육론인데 거기다가 뜬금없이 디자인을 집어넣어 버리거나 막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심화된 내용들을 좀 더 밀도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심화 내용을, 공부는 밀도 있게, 그 다음에 깊게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러면 수험생이 정해져 있는 시간에 복습하기도 바쁜 와중에 어떻게 밀도 있는 공부를 하고 어떻게 깊게 하게 되겠느냐. 근데 요거 관련된 것이 결국은 필독서이고 참고도서이거든요. 필독서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계속 출제된 책, 참고서는 필독서와 유사하게 등급이 같은데 아직 출제될 주제가 많은 책,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서 밀도 있고 깊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 수험생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 찾아서 보며,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는데 우리가 3년, 5년 후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 부분은 저와 같이 여러분들 지도하는 교수들의 역량인 것 같아요. 요 부분은 강의도 하지만, 강의를 통해서 설명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문제로 내서 지시하게 되거든요. 결론은 여러분들은 기본 이론을 매달 좀 충실하게 가자. 그 다음에 3, 4월 달에 요번에 커리큘럼 짠 게 심화가 있으니까 심화 내용도 따라오시면서 문제풀이 계속 해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흐름선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오늘 하는 바로 기출과 용어입니다. 용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출은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흔히들 기출 분석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저는 기출 분석을 크게 세 개로 구분합니다. 기출 해설이 있고요. 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확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요 강의를 전부 다 같이 합니다. 해설은 그야말로 1차 시험을 보고 나면 정답이 이거예요. 뭐 이게 어려울 거예요. 대체로 평균이 몇 점 나올 거예요. 뭐 요렇게 총평 같은 거 정답과 총평을 해주는 걸 해설이라고 그러고 분석은 이 문제의 난이도가 있고 이 문제는 어떤 책을 봐야 되고 이 정도. 확산은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요런 주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주제 뽑기 해주는 거. 요거예요, 요거. 요게 기초가 돼 있어서 이건 그야말로 방향타인 거죠. 도착지에 향하는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저도 역시 이렇게 뽑아놓은 걸 가지고 문제로 만들어 드립니다. 문제로. 자,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을 짤 때, 심화 강의를 먼저 할 거냐, 기출 강의를 먼저 할 거냐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제 기출 분석과 기출 확산을 통해서 주제를 뽑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 주제와 관련된 심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은 복습 이렇게 가는 게 훨씬 학습에 효과적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목요일 날 기출 분석과 확산을 하고요. 오후에는 용어 사전을 하고 이렇게 뽑아만 드립니다. 뽑아서 문제를 풀면서 분석을 하니까 당연히 정답 설명은 있겠죠. 기출 문제 집에 있는 정답 설명해 드릴 거고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 이런 주제를 좀 더 하세요 라고 제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고 용어 사전 정리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심화 강의를 통해서 이론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똑같아요. 미교론. 오늘도 미교론, 내일도 미교론.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인강생 중에서 1, 2월 강의가 밀렸다. 그럴 수 있죠. 2월 달에 강의를 시작했으면. 그래서 혹은 가정주부가 또 많아요. 우리 인강생 중에서. 또 기간제 선생님도 되게 많고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공부 시간이 적으니까 강의가 밀렸겠죠. 그러면 보세요. 1, 2월 강의를 지금 3월인데 계속 듣고 그걸 끝내고 3월 강의를 인강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경우는 남들보다 계속 밀려 있는 거죠. 그죠? 결국 11월 시험 종착지에서는 강의를 다 못 듣고 시험장에 가게 된단 말이죠. 차라리 1, 2월 강의를 여기서 딱 홀딩을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멈춰 놓는 거야. 그리고 지금 3월 미교론을 하고 있으니까 미교론 듣고 1, 2월 미교론을 복습하는 거죠. 이렇게 영역에 같다는 이게 순환적 구조의 커리큘럼의 장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장점으로 잘 체득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 2월 강의 중에서 상권이 이제 겨우 끝나고 있다. 본인이 인강을 듣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학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학원을 홀딩을 하는 거지. 일시 멈춰놓고 3월 달까지 상권, 1, 2월 강의 상권의 내용을 3월 강의를 통해서 같이 복습하는 거야. 같이. 그리고 4월 달이 미술사이면서 기본 이론의 학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이론 강의를 듣고 3, 4월 강의 듣고 이렇게 하면 계속 반복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학습 효과가 뛰어날 것이다. 저는 강의를 듣는 건 특히 교육학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듣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주제를 찾아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전공의 경우는 지도교수의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어떻게 다르냐? 책을 계속 읽어드리고 그냥 이렇게 설명해주는 스타일은 강의 듣고 나서 자기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 주제를 찾는 거야, 결국은. 그 강의는. 그런데 저와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탁탁 집어주는 스타일의 강의는 집중만 하시면 복습의 효과는 얻을 수 있다. 별도로 자기 공부 좀 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에 집중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네.
프린트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프린트물이 요 프린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프린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 기출문제. 네, 작년도 기출문제 제가 프린트를 해드렸어요. 요 책이 작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먼저 오탈자가 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4교, 5교까지 교정을 받는데도 저랑 디자이너가 받는데도 워낙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거라 좀 오탈자가 있게 되고, 또 얘가 거의 사실은 프린트는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지만 사실 디자인은 거의 박스 형태로만 계속 디자인을 해가지고 통으로 밀리거나 통으로 빠지거나 막 이런 실수가 좀 있어요. 그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게 작년에 출판됐는데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이걸 올해 또 출판을 하면 학생들이 이거 뭐 책값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올해는 기출 분석 강의랑 용어사전 출판을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프린트로 이렇게 내드렸어요. 프린트로 문제를 보게 되시니까 조금 불편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책으로 갑니다. 요 책으로.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기출 분석 확산. 요 프린트물입니다. 뒤로 넘겨보시면, 네. 감독님 요것만 조금 더 좀 크게 갈게요. 네, 그 정도.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좋아요. 요 범위가 2002학년도부터예요. 학년도입니다. 학년도. 그리고 2006학년도까지인데 작년도 2006학년도는 프린트물로 내드렸고 2025학년도까지는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문제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얘를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 굳이 다 안 풀어도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중요 문제만 엄선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은 시간 내서 한 번씩은 보세요. 우리가 강의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문제도 한 번씩은 좀 보시면 좋겠다. 강의하면서 중요 기출문제 정답을 확인할 겁니다. 이미 책자로 나와 있으니까요. 정답 확인하고 그 정답에서 키워드를 확인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파생과 학사는 제가 판서를 해드릴 거예요. 작년과 좀 다를 겁니다. 판서가. 내용도 확 줄어져 있고 관점이 좀 달라지겠죠? 작년에 낸 문제들은 굳이 판서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출제 예상 주제 관련해서 용어사전도 함께 볼 건데요. 용어사전은 오후에 주로 보게 되겠죠. 자, 스텝이 이렇게 됩니다. 공부 30분부터 해서 한 2시 앞뒤로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서 1시간 정도까지 출제 예상 문제를 뽑고 또 기출 문제도 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영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시간대가. 이게 끝나면 바로 용어사전을 볼 거예요. 용어사전. 그 용어사전 중에서도 중요한 용어만 착착착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끝나면 중요 주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시간이 되면 마인드맵을 펼쳐서 한 번 더 보긴 할 겁니다. 그런데 마인드맵은 주된 학습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마인드맵은 금요일 날 주된 학습으로 할 겁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진도는 이렇게 됩니다. 오늘 미교론, 내일 다음 주도 미교론인데 다음 주에 교육과정, 감상과 비평, 교사 방법 평가까지 다 할 겁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은 순수 이론까지만 할 생각인데요. 진도 나가다 보면 사실은 다음 주는 제가 설명할 게 많이 없고 시간을 좀 빡 줄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오늘 조금 밀려도 다음 주까지 이어져서 미교론이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 4회차가 표현 영역이 다 끝나게 되고 4월 달부터 미술사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코드를 넘겨보시면 이렇게
요거 중요한 거라 갑자기 입이 탁 탄다.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해와 맥락 정리에 도움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걔네들 대체로 이렇습니다. 구서술형은 이해, 선택형 시절에는 이해, 미교론 중에서 그 다음에 현 서술형에서는 얘네들 대체적인 주제입니다. 대체적인 주제. 요런 문제들은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좀 찾아놓으면 좋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구서술형은 이렇고, 선택형 시절에는 이렇고, 현재 서술형은 이렇습니다. 이런 거는 꼭 스터디를 같이 하세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스터디가 뭐냐, 키워드가 뭐냐, 이렇게 찾아놓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가 꼭 책을 보고 정답을 답지에 써보는 문제가 있어요. 써봐야 될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이 목요일이죠. 인강은 아마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듣게 되겠죠. 그러면 강의를 듣고 나서 반드시 매주 요 분량 정도만큼은 자기 손으로 답을 써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개별학습인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8주 이상 넘어가면 문제풀이 또 확 밀릴 거예요. 등수가 밀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여러분들이 꼭 써보시고요. 써봤는지 어쩐지 제가 어떻게 감독이 안 돼. 여러분들 공부방에 몰래카메라 이런 거 설치할 수도 없고, 그지? CCTV 설치할 수도 없고, 가둬놓고 이렇게 줄매놓고 쓰면 집에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성인들이고 밖에 나가면 선생님들이시니까 스스로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요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미 판서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판서를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 손 아파요 막 이럴까봐 이렇게 해드렸어요. 미술 교육의 주요 이론 및 동향. 슐러 아직 미출입니다. 바우하우스 미출이에요. 발도르프 미출입니다. 그죠? 창의성 나올 차례 됐죠. 또 레지오 에밀리아 미출이에요. 박한 미출입니다. 아이스너 나올 것 또 남았죠. 그지? 다문화 최근에 안 나왔습니다. 다문화 맥피부터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슬루타 그랜트, 스터 그런 거 다시 하셔야 돼요. 구성주의에서는 구성주의로만 안 나오고 구성주의 관점으로 미술관 교육이 있어요. 다음 주에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거는 심화반에서 배우게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새로 배우는 거, 내일 새로 배우게 될 건데 참여적 미술관 교육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내일 배울 겁니다. 구성주의 미술교육관에서 출발한 미술관 교육이에요. 작년에 포크와 디어킹 나왔었잖아요. 관련된 수평적 구조에서 아직 미출된 주제가 바로 참여적 미술관 교육이에요. 그런 것들 미출입니다. 시각문화 또 나올 때 됐죠, 그죠? 비주얼 리터러시는 여전히 중요하고 사회 참여가 나올 때가 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뭐래도 올해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 문제 풀 때 복습하셔야 되고, 저는 이런 걸 문제를 다 내리드리는 게 맞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감상과 발달 과정, 브루너 미적 인식 발달 단계가 있어요. 이게 미출이에요. 파슨스는 나왔는데 한 번 더 보셔야 되고, 가더너가 미출입니다. 로엔필드 발달 단계 관련해서 학자들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로엔필드가 발달 단계를 제시했어. 그동안에 촉각형만 나왔거든요. 그럼 시각형 또 나오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 차가 있어요. 윌슨은 어떠냐, 이런 거지. 그런 거 나올 차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감상교육. 펄드먼 여전히 중요하죠. 최근에 안 나왔으니까. 감상에서 펄드먼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죠. 브라우드 그리어 미출입니다. 정확하게는 다양한 비평 방법 전체, 규칙 비평부터 내재적 비평까지 전부.
앤더슨 하셔야 되겠고요. 대화 중심. 그 다음에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나온 VTS. 도상학 비평 미출이죠. 커뮤니케이션 미술 감상법 미출이죠. 이거 참여적 미술관이 바로 구성주의식 미술관 교육이에요, 이게. 이런 게 미출입니다. 이런 거 올해 나올 거예요. 이런 거.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고민해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보여요. 그래서 문제를 내드리고 시험 문제랑 유사하게 나오면 우리가 이른바 그걸 적중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분석, 내막을 모르시니까 빙산의 일각처럼, 그러니까 쉽게 저한테 저 교수님은 촉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듣기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촉, 이런 게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거지. 근데 그 촉을 제가 뭐 밤마다 아침마다 정화수 떠놓고 착두 타면서 막 해가지고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정말 쥐어짜고 고민하고 해서 이제 나온 결과물들이거든요. 이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프린트물 또 하나 있죠, 그죠? 요 용어 사전 있죠, 그죠? 오늘 오후부터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목요일 날 하게 되고요. 오후부터 하게 되는데 대체로 오늘은 기억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의를 밀리지만 않고 들으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니까. 혼자 기억을 하려고 해보세요. 앞에 기억 두세 장 넘기다 말죠. 근데 오늘 그냥 기억이 다 끝나요. 다음 주 니은디귿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시옷 이응 쪽에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 주씩 걸치고 이렇게 해서 8주 동안 끝나게 될 거고요. 특히 오늘 기억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가법, 간다라, 갈필, 간법 뭐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요런 애들이죠. 요런 애들. 요런 애들로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이렇게. 그리고 용어 사전에 없는 내용. 추가할 미술 용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간츠펠트 효과. 생면 추상 회화 마크 로드코의 주된 방법. 그 다음에 설치 미술가 제임스 터렐의 주된 방법 간츠펠트 효과. 요거 이제 뭔가 이렇게 너무 면적이 넓으면 환각이나 환청 같은 걸 불러일으키게 되거나 명상에 잠기게 하는 거지, 효과가. 그래서 생면추상과 설치미술가 제임스 터렐이 쓰는 기법 혹은 효과, 간츠펠트 효과. 이런 거 기입형이 얼마든지 나오죠. 특히 생면추상은 스테이닝 기법이 서술형에 포함된 기입형으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고요. 게릴라 미술. 요거 아직 미출인데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해 드렸고, 게릴라 미술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뱅크시 아시죠? 뱅크시 게릴라 미술입니다. 이런 거를. 게릴라 걸스 아시죠? 논술 문제로 나왔던 주제입니다. 이런 것도 게릴라 미술에 포함이 돼요. 벤 윌슨 아시죠? 이거 전부 다 게릴라 미술에 포함됩니다. 아직 미출들이에요. 이 주제들이 전부 다. 게릴라 걸스만 논술로 한번 나왔고, 이런 것들이 형태가 하나는 그래피티 형태로 등장하거나 하나는 어번 니팅으로 등장하거나, 우리 겨울에 보면 거리 가로수에 옷 입혀주잖아요. 그런 것도 게릴라 미술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성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한편 기계미술, 알랭 자케 한번 출제됐던 작가예요. 알랭 자케 여기 나와 있고, 요 정도가 용어 사전에 없는 건데 추가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진행 순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용어 사전을 볼 거예요. 넘겨보시면 이렇게 기출 분류표가 나옵니다. 그죠? 네. 요거는, 제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딱 떨어지게 요거는 조서, 요건 파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최근 문제는 한 문제에 미교론도 있고 교육과정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문제의 특성을, 영역을 뭘로 정하는 거냐,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 관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드린 거고, 요건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2002, 3, 4, 5, 6, 7, 8까지가 구서술형. 그 다음에 선택형. 요것도 역시 균합적 사고명이 요 문제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항별로 영역을 제가 정해드렸어요. 분류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한건은 뭘까요? 한건. 한국 건축 맞습니다. 그런 말들이에요. 미교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2010년 브루 어디 갔니? 이 브루는 뭘까요? 브루노입니다. 브루노. 네. 요거까지 다 써드리면 이게 표가 밀려. 페이지가 불필요하게 막 장수만 차지해. 그래서 이렇게 줄여드린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력 문제. 이렇게 쭉 되고, 요즘은 논술 거의 용도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에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현서술형 14학년도부터 쭉 내드렸는데, 네, 23학년까지만 해드렸고, 여기부터는 영역별로 이렇게 미교론, 교육과정 다 찾아서 이렇게요. 교수법 2002학년도부터 22, 23, 24, 25까지 쭉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그야말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쎄빠지게 분류해 봤습니다.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느낀 게, 야, 정말 미친 듯이 꼼꼼하구나. 주변 사람들 되게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걸 따라서 배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미술 교과니까 그냥 다 좋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어쨌든 참고 이렇게 보세요. 공예도 이렇게 염색 공예부터 금속 도자, 목공예 쫙 이렇게 해드렸어요. 아마 많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누군가가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교수님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공부를 이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말해서 구서술형은 주제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제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선택형은 요거 말을 이상하게 이렇게 5개념을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정신줄 놓고 보면 다 정답이에요. 아주 잘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40문제, 매년 40문제씩인데, 그래서 얘는 이해 맥락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얘는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스스로 풀어보는 게 좋아요. 집에서 뭐 이렇게 책 보듯, 만화책은 아니지만 만화책 보듯 천천히 읽어보고 이게 답이 왜 이렇게 되지? 이런 걸 찾아보는 게 좋아요. 이게 답이 왜 이렇게 되지? 라는 순간 그 문제 안에 숨어있는 5개념을 본인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가 덜 된 거지. 그 문제에 대한 맥락적으로 모르는 거야. 뭐 역사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역사 순서. 그런 거 공부해 좋고, 현서술형. 얘는 뭐 무조건 다 키워드 찾아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한 거는 확산하는 게 중요해요. 확산. 뭐가 나올까? 요게 나왔는데, 앞으로 뭐가 나올까라고 하는 고민 하면서 공부하시는 거.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해요. 이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작년도, 이전 년도에 기출 공부 좀 하셨었죠? 안 하셨어요? 무피권 행사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상황에서 무피권을 이렇게 서로 다 같이 손붙잡고 기출 공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가벼우셨구나. 간을 내놓고 살았네. 어느 분은 몸무게가 무겁고 부어가지고, 야, 기출을 어떻게 시험 준비하면서 기출을 안 봤지? 안 봤어요? 보긴 봤는데, 이게 수박인지 호박인지 그냥 이렇게 줄무늬가 같네, 요 정도. 오늘 제대로 해봅시다. 제가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체크했다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 꼭 질문해 주세요. 저한테 인강생 같은 경우 문자로 주시면 제가 시간 맞춰서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카페에 질문 올리시는 거. 근데 카페에 질문이 워낙 많아서, 누적된 질문이 많아서 질문 올리시기 전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 누군가 그 질문 했어. 몇 년 전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교론입니다. 음, 2002학년도 02번. 얘는 프린트물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요거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요거. 얘는 정답스, 요걸 꼭 써보셔야 돼요, 집에서.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시면서 여기다 이 빈 공간에 이렇게 했는지, 이걸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이거 아직 못했다. 이게 했다. 이런 걸 좀 여기다 적으셔야 되는 거지. 혹은 아직 못했다. 이런 표기를 좀 하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좀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옆에 놓고 보시면서 갑니다. 2002년도, 2학년도죠. 2002학년도. 무려 26년 이상 된 거. 미술과 교수학습 활동에서 학습자의 표현 발달 단계. 학습자의 표현 발달 단계 누가 얘기했을까요? 로엔펠드. 시각형과 촉각형은 꼭 하시고 시각형은 미출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여백에다가 막 써놓으세요. 그러면 안 그러면 이게 자꾸 프린트물도 많아지고 막 이것저것 메모지 많아지면 정신없어. 뭔가 하나로 집약이 안 돼. 책 아까워하지 마시고 막 그냥 낙서하듯 막 쓰세요. 자유표현 장점과 단점입니다. 자유표현을 써보셔야 돼요. 꼭. 자유표현은 누가 얘기했을까? 먼저 치잭이 얘기했습니다. 치잭. 그래서 자유표현은 치잭, 로엔펠드, 허버트리드가 조금 입장이 달라요. 자유표현, 아동의 유의적 표현 활동을 최고 예술 활동으로 간주한 것, 순수한 내적 표현의 욕구, 요건 꼭 써보셔야 돼요. 요거. 장점은 요즘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장점 하나 정도만. 주체적인 자기 표현에 의해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꼭 개념 서술해 보시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2005학년도 1번 미술 수업에서 우리 탈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탈을 만들었다. 아프리카 탈과 오세아니아 탈, 아프리카 탈, 오세아니아 탈. 그야말로 아프리카, 얘는 유럽. 미술 교육 이론의 명칭 너무 유치하죠? 장점. 그래서 여기서는 키워드만 찾으면 됩니다. 키워드. 다문화 미술 교육론입니다. 장점. 자민족 문화의 우수성. 자민족 문화의 자긍심 양성. 그 다음에 타문화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다양한 계층 문화가 복합된 구조다. 복합된 구조.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키워드는 꼭 찾아서 써보시거나 혹은 기본 써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 기본서 다 있어요. 이 정도는. 다문화 미술교육의 목적. 잠깐만요. 다문화 미술의 목적. 그럼 요게 정답이에요. 잠깐만 쓰지 말고. 다문화 미술교육의 장점. 요게 정답이에요. 다문화 미술교육의 목적. 요게 정답이에요. 뭔가 모르는 학자가 나왔는데 앞에 문제에 다문화라고 나오면 요게 정답이에요. 여기까지 가시죠? 네. 다문화 미술교육의 목적. 얘는 목적. 내지는 장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요거 정리했으면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방법이에요. 방법. 요 방법은 학자마다 잠깐만요. 설명 듣고 쓸 거야. 쓸 시간 드릴게요. 학자마다 다를까? 학자마다 다르죠. 요게 중요해요. 요거는 학자별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고, 요 체크한 거를
언제든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됐죠? 예를 들어서 맥피 다문화 조교 방법. 그거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맥피. 와손. 뭐, 그런 게 한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맥피, 와손, 뭐, 이런 애들. 그런데 잠깐만. 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학자가 있고, 누구? 우리나라 말로 보리껍데기. 맥피가 그렇고요. 아니야, 구체적인 건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 대신에 교육 과정을 바꿔볼게 라고 해서 교육 과정 접근 모형들이 있어요. 요 학자도 되게 많죠. 슬리토와 그랜트, 바바넬, 뱅크스, 그다음에 빌링즈, 스터,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 학자 아시죠? 외우는 방법? 요런 애들이 미출이야, 지금. 요건 출제가 한번 됐고, 요런 애들이 미출이에요, 미출. 슬리퍼 신고 땅 찍찍 끌면서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가요. 은행으로 가서 뭐예요? 돈 빌려요. 그래서 별이 됐죠? 슬리터 그랜트, 슬리퍼 신고 땅 찍찍 끌고 가. 슬리터와 그랜트. 뭐 입고 가요? 바바리코트, 바바넬. 어디로 가요? 은행, 뱅크스, 그 다음에 빌링즈, 스터. 그 학자들은 다 하시는데 슬리터와 그랜트 거를 누가 인용해서 했냐면 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스터로 나올 수도 있고 슬리터와 그랜트로 나올 수도 있고. 됐을까요? 그 다음 문제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얘는 그 옆에 거도 넘어가셔도 돼요. 굳이 안 풀어도 되는데 한 번은 나중에 좀 봐두세요. 읽어보시면 아 이거 좀 유치하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될 겁니다. 시각적 문해력 육성모 막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 문제 2006학년도 3번 로엔펠드 시각형과 촉각형. 얘네는 꼭 정답을 써보셔야 돼요. 시각형은 사물의 외형, 접근. 전체를 세부나 부분으로, 그 다음에 종합해서. 주로 원근에 따른 거, 주로 선, 형태, 구조, 비례, 선, 형태, 요런 겁니다. 요약해서 형광펜 칠한 것만 쓰시면 돼요. 최근에 촉각형이 많이 나왔어요. 촉각형은 말 그대로 자신과 관련된 가치 있는 관계, 경험, 정서 이런 겁니다. 주관. 정서적인 중요성으로 비례를 표현하는 거야. 매우 주관적인 거지. 요건 꼭 써보셔야 돼요.
요 정도 급은 스터디할 때 물어보면 쉬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은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촉각형만 나왔어요. 되죠? 요거 판서 안 할게요. 요거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 문제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그닥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2007학년도 것도 본질주의와 맥락주의와 관련된 겁니다. 맥락주의, 미술교육의 맥락주의는 뭔가 이렇게 학생의 요구에 기반을 둔다, 뭐 이런 거죠. 뭔가 지역사회의 뭐 요구에 기반을 둔다, 이런 거죠. 뭔가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기반을 둔다. 이게 맥락적인 입장. 본질적인 입장은 말 그대로 미술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읽어만 보셔도 되고 굳이 따로 더 복잡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07학년도 6번 시각문화 미술교육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진도 따라오는데 어려움 없죠? 막 빨라요 혹시? 괜찮아요? 얘는 그냥 그야말로 완전 원초적으로 시각문화 DBA 창의성을 비교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도표를 이렇게 한번 본인이 재미삼아 이렇게 퀴즈 게임 같은 느낌으로 한번 채워보는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이걸로 따로 추가하실 것은 없어요. 자, 여기서 구두 질문 대답 못해도 괜찮아요. 저기 이메일 있잖아요. 이메일을 주고받고 줌 자료를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저한테 저도 줌 참여했어요.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메일이 와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인가요? 보내드렸었는데, 저한테 저 줌 참여했으니까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서 거기 짧게 이렇게 편지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읽고 제가 감동하고 고마웠는데, 이분 얘기가 수업 시간에 듣고 제가 물어보면 자기도 대답을 좀 하고 싶다는 거지. 근데 주어진 상황이 독서실이거나 도서관이거나 혹은 학교 근무지거나 이러면 대답 못 하잖아요. 영상 보고 뜬금없이 뭐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고, 혹은 아직 공부가 안 돼서 대답하고 싶으면 대답을 못 해. 이런 걸로 주눅 들거나 마음 상하지 마시고, 제가 1월부터 누차 말씀드렸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보는 건 단편적인 대답만 물어보게 돼요. 그런데 시험은 서술이야. 대답을 잘한다고 점수가 높진 않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대답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자만하시면 정말 안 돼요. 대답 못하시는 분은 기죽을 필요 없어요. 서술형 준비하시면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던컨 키워드가 어떻게 돼요? 던컨 도너스밖에 생각 안 나죠? 때가 그렇게 됐어요. 벌써 두세 달 지나면 다 까먹어요. 던컨 역량 강화, 이게 중요한 거지. 대답 못했으면 체크, 여기다가 체크. 퀴즈 놀이처럼 하란 말이에요. 역량 강화 혹은 권한 부여, 비판적 사고력, 이런 거예요. 던컨. 던킨 도너스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 안 나죠? 가물가물하지? 사람이니까 그래. 태빈 넘어가고, 프리드먼. 8가지 나도 알아. 8가지 말로 해보라고. 두 번 나왔었거든요.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예. 꼭 정리하시고요. 대답 못해도 괜찮아. 써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브라우디 하면 뭘 물어볼까요? 미적 정사, 네 단계.
미적 정사 4단계. 순서가 엉켰어요, 지금. 하나 물어봤는데 대답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이런 거를 있잖아요. 선생님, 이런 걸 있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제 말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미학 얘기하면서 크로노스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성격이 달라. 그치? 이름이 다르고. 그런데 제발 올해만큼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외워서 답이 나오면 정확하게 쓴다. 이런 생각으로 1년만 성격을 그렇게 좀 바꾸세요. 바꾸는 척이라도 해.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돼. 미적 정사 4가지 뭐 대충 얼버무리면 시험 문제 가서 대충 쓰게 되거든요. 대충. 이런 실수 있으면 정말 안 돼. 이번에 실수하면 안 된다. 진짜 안 돼요, 실수. 브라우드 그리어 미적 정사 4단계 꼭 순서대로. 치직 로엔펠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판서하거나 할 거 없고 여기 빈칸에 여러분들 써보시고요. 그지? 쓸 때 주의점 여기 볼까요? 옆에 교사의 역할 돼 있죠. 교사 역할 돼 있죠, 그죠? 그럼 여기도 교사 역할 쓰셔야 돼요. 여기 구성주의 나왔죠, 그죠? 여기 학문주의 나왔죠. 그럼 여기도 맞아야 돼요, 여기. 뭐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해보시는 걸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2008학년도 1번 얘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잭슨 폴럭이 나왔다. 최근에 문제는 안 나왔지요. 잭슨 폴럭에 해당하는 키워드 뭐 다 얘기해 보세요. 다 여러 개예요. 뭐 아는 대로 다 해보세요. 자기가 아는 만큼. 뭐 예를 들어서 올 오버 페인팅 했을까요? 그죠? 전면 균질, 드리핑 했을까요? 액션 페인팅 했을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존주의 철학 얘기했을까요? 그다음에 로젠버그랑 그린버그 입장차가 있다는 거. 그린버그는 제거주의라고 얘기했고,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요렇게 되면 이제 선택형이에요, 요런 선택형에는 옳은 것을 골라라. 요렇게 돼 있는 애들. 뭔가 여기에 5개념을 슬쩍 집어넣은 거예요. 5개념을 슬쩍 집어넣어서 이거를 왜 답이 이런지 모르면 자기가 아직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맥락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 요건 꼭 요런 거는 선택형은 꼭 좀 풀어보시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모르면 찾아놓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지? 그럼 그거 체크했다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정답을 찾아보는 거. 일단 학자만 보겠습니다. 로엔펠드, 그죠? 애플랜드, 펄드먼, 네 학자예요. 가드너 이렇게. 로엔펠드는 최근에 2번, 10년 이내로 2번 출제가 됐고, 애플랜드는 4번 출제됐고요. 펄드먼은 쉬어야 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출제됐네요. 이런 학자들은 꼭 정리해야 되는 거지. 관점 보겠습니다. 로엔펠드는 창의적인 작품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린이의 관심을 창조하는 과정으로부터 최종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정신줄 바짝 잡고.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정신 차려. 로엔펠드는 창의적인 작품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린이 관심을 창조하는 과정으로부터 최종 결과로 돌리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평가를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정신줄 놓고 보면 안 된다니까? 작품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린이 관심 창조하는 것부터 최종으로 돌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용은 맞죠? 그런데 로엔펠드가 평가를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얘기는 없어요. 없어요. 로엔펠드는 평가를 해 말어. 그렇죠. 이게 안 하면 좋은데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정의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 뭐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느냐? 서술적 평가예요. 자기 서술. 자기 평가인 거지. 일종의 서술적 평가. 일종의 자기 평가예요. 학생이 스스로 서술하는 평가예요. 어른이 하는 게 아니고. 애플랜드 프레스 폴리오를 통해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프레스 폴리오는 누가 있어요? 가드너가 있습니다. 애플랜드는 뭐 어떤 평가? 레티스 모형 평가. 자, 쓰는 속도 봐드릴까요? 가드너 감시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가드너도 감시관을 얘기를 했어요. 가드너도. 그런데 아이스너가 말한 감시관과 가드너가 말한 감시관이 입장이 달라. 어쨌든 감시관을 얘기를 했어요. 질적 연구 방법론. 요거는 아이스너가 말한 거야. 펄드먼, 미적 발달은 자연스러운 성숙의 결과이므로 미술교에서 평가를 배제해야 된다. 틀리죠? 펄드먼은 DBA니까. 그래서 이런 키워드, 형광펜 칠한 키워드만 잘 찾아서 정리를 좀 하시는 걸로. 가드너가 말한 감시관은 다중지능에 따른 감시관이에요. 아이스너가 말한 감시관은 교사의 전문 지식에 따른 감시관.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문제. 2009학년도 4번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옆에 2009학년도 6번 아트 프로펠 이것도 특별히 뭐 풀거나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창작, 지각, 반성 요것만 외워두는 걸로. 뒤로 넘기시면 2009학년 7번, 8번 요건 교육학 문제예요. 이것도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것이 통합교육과정 이론에서 미술과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다학문적 통합, 간학문적 통합, 초학문적 통합을 다 건드려야 된다. 미술 수업은 이게 다 있어야 된다. 이게 다. 이 중에서도 특히 미술 수업은 다학문적과 간학문적인 거를 옹호한다. 옹호한다. 초학문적이면 어떻게 돼요? 미술과의 특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거는 배척한다. 이해 가실까요? 이거는 저기
교육학에서 배우시지 않았을까? 안 배워요? 저기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아침에 샐러드를 먹어요. 샐러드 혹은 과일을 먹어요. 그러면 다학문적인 거는 그냥 샐러드랑 과일 그 자체 갖다 놓은 거, 바구니에 담아 놓는 거. 간학문은 그 중에서 몇 개 공통적인 거를 찾아내는 거. 초학문은 얘를 그냥 다 믹서기에 넣어서 확 갈아버린 거. 그래서 성격이 전혀 찾아낼 수가 없는 거. 수업에서 미술 수업이 없어지는 거지 그냥. 듀이가 이런 얘기했어요. 듀이. 미술 수업은 일반 교과에 통합되는 게 좋다 이렇게. 아이스너는 다학문, 맥피는 간학문과 다학문 뭐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얘는 요 정도 마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009학년도 신문. 요런 게 이해해야 되는 문제예요. 오늘 문제 프린트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이렇게 2009학년도 10번. 근데 요게 이미 출제가 됐다. 자, 보겠습니다. 서양 근대 미술계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시대순으로 나온 거예요. 시대순. 치젝은 몇 년도예요? 1904년과 7년. 1904년과 7년. 플랭클린은 1749년. 러스킨 1855년 옥스퍼드에서 노동자 교육을 했거든요. 그리고 책을 발간한 거는 1874년이에요. 책을 발간한 건. 박한. 박한의 논문을 펜스테이트 세미나에서 정리했죠. 그죠? 1963년. 이 중에서 얘는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틀리고 이런 걸 알면 작년 문제 같은 거 맞을 수 있는 거지. 이해 가죠? 요거 작년 문제. 2006학년, 26학년도 작년 문제 B형. 다음 가는 드로잉 교육의 형성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우선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가 중세. 여기서는 기술교육, 공예교육, 르네상스. 여기 미술교육.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로 넘어가는 바로크, 로코코, 아카데미 시절.
여기부터는 드로잉교요. 그 다음에 1803년이 페스탈로치. 요게 페스탈로치. 그 다음에 1855년 러스킨. 1873년 스미스. 1899년 도우. 3.1운동. 웃지도 않고. 이분들이 한국 사람들 아니야, 내가 봤을 때. 3.1운동 하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가슴이 뭉클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대대 같이 국회 안 흔들었나, 그날? 그날 안 왔어? 시청 앞에 우리 같이 국기 들었던 동지들 아니야? 안 왔어. 요게 1924년 바우하우스. 여기 1907년, 1945년 이렇게 됩니다. 페스탈로치 드로잉 교육. 러스킨 드로잉 교육. 스미스 드로잉 교육. 도우 디자인 교육. 바우하우스 디자인 교육. 이렇게 돼요. 1907년 얘는 자유 표현. (1945년) 허버트 리드부터 4명, 로엔펠드, 허버트 리드, 나타리 콜, 빅터 다미코, 이 4명 모두 자유표현. 이렇게 돼요. 얘네들을 우리가 미술교육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시험이 미술교육 역사로 안 나오고 드로잉 교육 역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지. 드로잉 교육의 형성 과정이야. 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선택형 문제를 변형한 거죠. 요게 산업혁명 언제? 1750년 기준. 물론 학자마다 약간씩 뭐 5년, 10년 차이는 나요. 40년이다, 60년이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냥 퉁 1750년. 서구 미술 교육은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됐다. 산업에 필요한 미술 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국의 디자인 학교 이거 누구? 러스킨. 독일의 미술과 공예학교, 이건 학자 없고, 여기서 영향받은 사람이 치재계예요, 치재. 영향을 받은 거야, 그냥. 다양한 성격의 미술학교. 잠깐만. 지금 따라오고 있죠?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제 내가 말을 막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받아쓰기 바쁘면 못 따라오니까. 잠깐만, 지금 다 여기까지 섰어요? 괜찮아? 놓친 말 없어요? 괜찮아요? 진짜 그랬는지 그 시절에 안 가봤는데, 그 미국 서부 개척 시절에, 그때 이제 인디언들 있잖아요. 원주민 인디언들이 막 급한데 말 타고 막 가다가 갑자기 탁 멈춘대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저쪽에서 막 총 들고 쫓아오고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선교사들이나 뭐 좀 친한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게 너희들은 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멈춰? 지금 급해 죽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물어봤더니 부족과 관계없이 인디언들이 공통적으로 무슨 관습이냐면
너무 빨리 가면 자기 영혼이 자기를 못 쫓아온대요. 그래서 가다가 영혼이 쫓아오는지 확인하려고 섰다는 거지. 우리가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긴 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가는 입장이니까 저만 막 일방적으로 강의하면 안 돼. 이런 건 중요한 걸 받아 적긴 하셔야 되거든. 자, 받아 적은 다시 한번. 영국의 디자인학교 누구? 러스킨. 독일 미술과 공예학교는 치재기 영향을 받은 거야.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고 참고만 한 거야. 다양한 성격의 미술학교, 요거는 숨어 있어요. 뭐가? 프랑스는 미용 학교예요. 미용. 프랑스는 미용. 거기서 인체 소묘를 가르쳤어요. 한편 미국에서는 이러한 산업사회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립학교 정규 교육과정 필요한 교과목으로 드로잉 교육을 누가 있냐면 필라델피아에서 월터 스미스. 필라델피아 월터 스미스. 제목 산업 드로잉. 그래서 미국 공립학교 개혁 핵심을 내세웠다. 1873년. 1873년. (1873년에) 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우니까 매사추세츠에서 통과된 게 1873년이에요. 그 다음에 플랭클린. 오늘 배웠죠 지금, 그죠? 어디 갔어? 여기 문제. 요거 플랭클린 1749년. 정답 순서 배열 C, B, A. 제일 먼저 된 거 플랭클린 18세기 1749년, 그죠? 그 다음에 1840년 1873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되죠? 순서에 따라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배열했고, 그 다음에 기억. 스미스가 실행한 두 가지 활동. 하나는 일반인 교육, 그쵸? 그래서 정규 교사 교육하는 거. 일반인을 통해서 미술 교사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들은 계획을 세우는 거. 이해 가세요? 일반인을 불러서 무슨 말이냐면 요게 지금 시대가 1870년대잖아요. 정확히 73년. 이때는 미술은 누가 가르쳤어? 미술가가, 예술가가. 근데 예술가가 많아? 많지 않지. 근데 아이들은 되게 많어. 이 아이들에게 미술을 누가 가르치냐 이거야.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일반인을 모집을 해서 사범학교를 설립하자. 여기서 교육을 해가지고 미술 정규교사로 양성하자. 이거예요, 이거. 길게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어느 포인트가 더 중요해? 요거 좀 몇 년도? 월터 스미스 몇 년도? 1873년. 1873. 요 시기에는 교사 누가 다 했어? 예술가 혹은 미술가. 그런데 그러니까 교사가 부족하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 지금의 사범학교를 설립을 해서 미술 전교사 교육한다. 요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 주요 활동 두 가지. 교사 양성, 산업 드로잉 계획. 요 두 가지. 그지? 그 다음에 호레이스만 우리 1, 2월 달 기본서에서 배웠었어요. 호레이스만은 드로잉을 왜 가르쳐야 되냐? 그렇지. 필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 필기력을 향상하니까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네? 근데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대체로 그때는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는 도덕관, 윤리관을 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드로잉은 필기력을 향상시킨다. 산업 현장의 기본적인 기술이다. 윤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요거예요. 자, 정답은 한 가지만 쓰면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자, 그래서 지금 2009학년도 거를 지금 방금 전까지 이렇게 연도까지 풀어봤어요. 그래서 자, 1시간 이제 정리할 겁니다. 1시간. 선택형 시절은 문제는 다 풀어보고 잘 본인이 못 풀면 이해와 맥락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 내용을 꼭 질문을 하거나 정답을 꼭 찾아보거나, 물론 그 밑에 정답이 있긴 한데 이게 왜 답이지를 모르잖아. 그죠? 그렇게 좀 하시라는 거. 한편 연도 같은 것도 꼼꼼하게 놓치면 안 된다. 두리뭉실해서 이게 호박인지 수박인지 하시면 안 된다. 올해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첫 시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혹시 제가 막 빨라요, 혹시?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혹은 못 받아 적어요? 괜찮아요? 공부 방법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시간 들어봤어. 기출 분석을 통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감이 잡혀요? 무조건 강의만 따라오면 안 되고 자기 공부가 돼야 되거든. 뭐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1시간 들어봤어요. 선생님은 기출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난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좀 감이 좀 잡힐까요? 감은 어떻게 잡혔어? 제가 어떤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즉각적으로 대응이 안 되는지, 그리고 좀 5개념이 많이 부족해서 5개념부터 더 기출에서 5개년 버리는 거 굉장히 좋은 성과예요. 이제 대답을 못하는 것들은 아직 내용 정리 안 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금 강의잖아요. 인강생은 금토 뭐 이렇게 강의가 되겠지. 혹은 뭐 주말은 안 들으면 월요일 강의를 들을 텐데 자기 공부 시간이 꼭 필요해. 그럼 우리 아까 여기 썼던 거 요런 거 자기 공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다문화 교육의 목적은 요 책에 있어. 근데 방법은 학자별로 다르다는 거지. 요걸 기본서를 보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언제 할 건지 요걸 잘 생각해서 스케줄 짜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뭐 얘네들은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니까 간단해. 끝. 얘도 판서해놓고 참고만 하면 돼. 결국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자기 공부해야 될 건 요거예요. 지금 요거. 이해될까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